14번 지구 기후 변화. 지구 기후 변화 얘기해서 보자. 외적 요인이지? 외적 요인. 외적 요인에서는 세 개가 나오잖아. 첫 번째, 세차 운동. 세차 운동인데, 세차 운동은 26,000년 주기로 바뀌는, 26,000년 주기로 바뀌는 게 세차 운동이었고, 그럼 세차 운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 바뀐다는 거냐면, 얘는 자전축 경사 방향이 변하는 거지.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변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위치한 각 지점에서 계절 변화가 나타난다. 각 지점에서의 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다. 각 지점 계절 변화. 근데 이 계절 변화가 어떻게 되냐, 이거 외워서 풀어도 상관은 없다. 각 지점이 만약에 여름이었어. 그러면 6,500년이 지나잖아. 6,500년당 계절이 한 개씩 변한다. 즉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여름인 지점이 있었어. 근데 여기가 6,500년 후가 돼. 그럼 이 지점은 계절이 가을로 바뀐다. 각 지점당 계절 하나씩 바뀐다 이 얘기는 세차운동 얘기하는. 두 번째, 자전축 경사각 변화. 자전축 경사각 변화인데 얘는 41,000년이지. 자전축 경사각은 41,000년 기준으로 바뀐다. 쟤는 41,000년 기준으로 바뀌는데 얘가 변하게 되면, 경사각이 변하게 되면 뭐가 바뀌냐? 태양의 남중고도, 태양의 남중고도 변화가 나타난다 이거죠. 남중고도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얘는 북반구 남반구 상관없이 경사각이 커지면 연교차가 커진다. 연교차가 커졌다는 얘기는 북반구 남반구 모두 여름의 고도는 높아지고 겨울의 고도는 낮아진다. 즉 둘 다 여름은 높아지고 겨울은 낮아진다 이거라. 그러면 반대도 있을 거 아니야. 경사각이 작아지면 남반구 북반구 둘 다 연교차는 작아진다. 그럼 둘 다 연교차가 작아진다는 건 여름의 고도는 낮아지고 겨울의 고도는 높아진다 이 얘기라고. 세 번째, 이식률의 변화. 이식률의 변화는 10만 년 주기로 일어나지. 10만 년. 그러면 이식률의 변화는 무엇의 변화를 얘기하냐? 얘는 지구라고 하지 말고 근일점과 원일점의 거리 변화가 나타난다 이거지. 근일점과 원일점의 거리가 달라지는 상황이 나타난다. 그러면 근일점과 원일점의 거리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근일점이나 원일점 여기서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 얘기야. 그리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문제에서 안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알고 있어야 돼. 현재는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지구가 돌고 있는데 여기가 근일점이고 여기가 원일점이라고 할 때 근일점에 있을 때 자전축 방향이 이 방향이야. 그럼 근일점에서 북반구는 계절이 겨울이고 남반구는 여름인 상태다 이거라고. 다시 원일점에서 자전축이 이렇게 되니까 북반구는 여름이고 남반구는 겨울인 상태다 이거. 이 상태가 된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다 그려볼게. 현재는 태양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돈다고. 그럼 자전축이 이 방향이라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세차 운동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바뀌는데 현재가 이거야. 그런데 지금 20률 먼저 볼게. 20률 보면 A는 20률이 크고 B는 20률이 현재랑 똑같지. 그러면 A는 20률이 커졌으니까 이렇게 바뀐다 이거라고. 요게 A 상황이다. A 상황. 두 번째, 경사각을 보면 A일 때 경사각은 그대로야. 근데 B일 때 경사각은 작아진 거지. 그럼 B는 북반구 남반구 상관없이 무조건 연교차는 작아진 거지. 그러면 여름의 고도는 낮아지고 겨울의 고도는 높아졌을 거다. 이런 상황이 됐을 거야. 기억.
북반구에서 연교차는 A식이 보면 20일이 커진 상황이니까 북반구의 겨울이 가까워졌네. 북반구의 여름은 멀어졌지. 그럼 북반구 연교차는 작아지겠네. 작아지게 된다 이제. A가 현재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틀렸지. 자, D는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 양이 같냐 이 말은 20일이 같냐 이거잖아. B시기하고 현재는 20일이 어때? 같지? 20일이 똑같잖아. 20일은 같다 이거지. 자, D는 남반구에서 겨울철의 기온이 낮아졌다. 이 말은 겨울철의 고도가 낮아지거나 혹은 겨울철의 위치가 멀어지거나 해야 되지. 남반구는 어디가 겨울이라고? 원일점이 겨울이라고. 원일점이 멀어진 건 언제야? A지. 그러면 A가 더 춥겠네. A가 더 추울 거야. 그러면 A가 B보다 낫다. A가 더 추워졌다. 그래서 5번 니은 디귿. 자, 밑에 문제 볼게. 자, 똑같이 20류라고 경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 얘는 지금 현재가 여기잖아. 현재하고 지금 얘는 20류는 거의 비슷하지 지금. 현재하고 20류는 거의 비슷해. 근데 기억 시기는 20mm 커진 상황이야. 두 번째, 경사각은 기억은 작아. 근데 니은은 경사각이 큰 거지 현재보다. 자, 그러면 나가 경사각이 24.5니까 현재보다 커졌잖아요. 현재가 23.5니까. 그럼 이건 언제? 니은이 되네. 이건 일단 니은이 되는 거지. 이제 기억. 근일점 거리가 가깝다. 이 말은 20률이 커졌다. 기억하고 니은 중에 20률 큰 게 언제냐 이거잖아. 기억이네. 기억이 니은보다 가깝다. 맞지? 니은. 나는 기억 아니지? 니은이지. 틀렸고. 디귿. 우리나라 연교차가 크다. 이 말은 경사각이 커졌다. 근데 기억하고 비교하네. 현재하고 기억이야. 기억은 지금 경사각이 어떻게 됐어? 작아졌지? 그렇지? 그럼 경사각만 보면 일단 연교차는 기억이 작아진 거야. 근데 20률도 비교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 그럼 현재 보면 현재는 이렇게 있는데 20률이 지금 기억 시기는 커졌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근데 북반구는 근일점일 때 계절이 뭐라고? 겨울이라고. 겨울이 가까워졌잖아. 그럼 연교차 작아진 거네. 전반적으로 언제? 기억은 작아졌네. 현재가 기억보다 크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된다. 근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나오긴 하는데 문제를 풀 때 그냥 경사학만 보고 풀어도 된다. 왜냐하면 항상 연교차의 변화를 물어보면 어느 걸로 봐도 연교차가 커지거나 어떤 걸로 봐도 연교차가 작아지는 경우만 나와. 연교차의 변화를 물어볼 때. 그러면 찾아보기 제일 쉬운 게 누구야? 경사각이란 말이야. 크면 커지고 작으면 작다 이거니까. 경사각만 보고 문제 풀어도 크게 상관은 없다. 자, 15번. 고지자기에 대한 얘기인데, 고지자기. 고지자기에서, 고지자기 극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고지자기 극은 고지자기 방향으로 차례하는 지리산 북극. 말 복잡한데, 그냥 고지자기 극 나오면, 북극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 간혹 남극일 수도 있어. 간혹 남극일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옮겨서 해볼게. 자, 지구가 그냥 뭐 내용을 정리하기에는 그러면 이게 잘 지구가 이렇게 있거든. 자, 동일 경도선상에 있어.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몇 개만 해볼게. 지게가 지금 어디 있냐면 15도에 있네. 여기 15도. 여기 있다고 지금. 15도 지점이 있어. 근데 5억 년 전에 볼게. 5억 년 전에는 북극이 여기 있었대. 5억 년 전에 북극이 여기 있었대. 그러면 5억 년 전에 북극과 지게는 몇 도 떨어져 있냐? 30도 떨어져 있지? 30도 떨어져 있잖아. 그럼 실제로는 누가 움직인 거야? 실제로는 지게가 움직인 거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북극이 움직였다고 표시했잖아. 그럼 지게가 실제 움직인 걸 표시하자고. 그러면 옛날에 지금이나 북극은 무조건 여기라고. 그럼 5억 년 전이면 얘네들의 차이가 30도가 돼야 되니까. 자, 얘의 위치를 원래 북극으로 갖다 올릴게. 그럼 얘가 북극으로 올라가면 몇 도 올라가는 거야? 45도 올라가는 거지. 45도 올라가지? 그럼 지게도 같이 따라서 몇 도 올라간다? 45도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45도 올라가니까 어디야? 60도. 여기 있었다. 5억 년 전에는. 지게가. 그니 60도에 있었다고. 같이. 자, 4억 년 전 볼게. 4억 년 전.
얘 위로 몇 도 올라가?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니까 15도 올라가지? 15도 올라가. 그럼 지게도 여기서 몇 도 올라가야 된다? 얘가 15도 올라갔잖아. 그럼 얘도 같이 몇 도? 15도. 그럼 여기서 15도니까 어디야? 30도 있었네. 4학년 전에는 여기 있었다 이거야. 4학년 전에. 됐니? 됐어? 이렇게 올라간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보면. 자, 2억 5천만 년. 이때잖아. 2억 5천만 년. 역시 북극이 몇 도 올라오냐? 15도 올라오지. 북극이 15도 올라와. 그렇지? 근데 문제는 얘랑 방향이 안 되거든.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내려가야 되지? 왜? 이 간격이 유지돼야 되니까. 2억 5천하고 지게하고 몇 도 차이나? 15, 15, 30에다가 15, 15, 15, 15잖아. 몇 도야? 90도 차이 나지? 90도? 그럼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네. 2억 5천. 여기 있었지. 이거 현재야. 됐어? 됐니? 하나만 더. 자, 9천만 년 전. 이때 얘 여기서 몇 도 올라오니? 30도 올라오지. 그럼 여기서 몇 도 내려가야 돼? 30도 내려가야지. 30도. 여기서 30도면 15니까 여기. 남이 15도. 여기 있었다. 언제? 9천만 년. 이때. 근데 현재 여기 있었다 이거잖아. 그럼 지게의 움직임은 어떻게 된 거야? 아, 내려가다가 올라갔구나. 이 얘기지. 내려가다가 올라갔다 이 뜻이야. 됐어? 이렇게 움직였다 이거. 기억. 9천만 년 전 지게는 북반구 아니잖아. 남반구에 있지 지금. 남반구. 니은 지게에서 구한 고지자기 복강이 크려면 북극이랑 가까워야 되지. 고위도에 있을수록 큰 거니까. 400하고 500 중에 어디가 더 고위도니? 5억 년 전이 더 고위도네. 그러면 4억 년 전이 5억 년 전보다 작다. 맞네. 자, 디귿. 지게의 이동 속도 봐. 4억에서 이때 몇 도가 30도 움직였다. 됐니? 자, 9천만에서 현재 몇 도 움직였니? 30도 움직였다고. 둘이 움직인 각이 똑같잖아. 근데 기간은 누가 짧아? 9천만에서 현재가 기간이 더 짧지? 똑같은 각을 갖는데 이때가 시간이 더 짧아. 더 빨랐어. 그래서 9천만에서 현재보다 틀렸네. 됐니? 됐어? 2번 니은 2번 니은. 봐봐. 그래서 예전 문제는 똑같아. 자, 얘도 다시 해볼게. 봐봐. 다시 그리기 뭐 하니까 요 옆에다 이렇게 옆에다. 여기가 여기 있다고 치고 여기 옆에다 이렇게. 원래 여기 아니야. 이 라인이 그래야 돼 원래는. 자, 얘가 북극이잖아. 원래 북극으로 옮기자고 위로 몇 도 올라갔다? 60도 올라갔지. 그럼 실제로는 지게가 움직인 거니까 지게도 몇 도 올라간다? 60도 올라간다. 여기서 60도 올라간다. 그럼 지게 여기 어딘가에 있었을 거다 이거라고. 2억 년 전에. 자, 5천만 년 전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잖아. 몇 도 올라가? 30도 조금 더 올라가지? 맞아? 그럼 여기서 30도 좀 더 올라가니까 요즘 어딘가 있었다 이거라. 그럼 결과적으로 지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기억. 2억 년 전 남반구에 있으려면 서로 다른 반구에 있으려면 고지자기 극이랑 지게가 90도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럼 90도 이상 떨어진 지점이 있어? 없지. 없어. 그러니까 남반구에 있지 않았어. 니은. 자, 요 기간 동안 점점 지게는 아래로 내려온다고. 그 말은 점점 저위도로 가고 있잖아. 저위도로 가고 있으면 고지자기 복각이 어떻다? 그게 복각이 작다. 그래서 복각은 감소했다. 맞고. 자, 이 기간 동안 이동 속도 간격이잖아. 요 간격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자, 고지자기에서 문제를 풀 때 이제 간단하게 풀 때 기억할 거는 고지, 자기, 그게 위도 차이 있잖아. 고지, 자기, 그게 위도 차이. 얘는 결국에는 누가 움직인 거냐면 지게가 움직인 거거든. 고지, 자기, 그게 위도 차이는 지게의 위도 차이하고 같아. 고지, 자기, 그게 위도 차이는 지게의 위도 차이와 같다. 됐니? 두 번째. 현재 위치한 곳과 다른 반구에 위치하려면 다른 반구. 그러니까 현재 지게가 남반구에 있는데 북반구에 있었냐고 물어보거나 혹은
현재 지계가 북반구에 있는데 남반구에 있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이게 되려면 반드시 고지, 자기, 극과 지괴는 90도 이상 차이 나야 된다. 그래야만 다른 반구에 위치할 수 있다. 다른 반구에 위치하려면 무조건 얘네들은 90도 이상 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지, 자기, 극의 이동 혹은 회전 방향은 지계의 이동 혹은 회전 방향과 이 방향과 항상 반대로 나타난다. 실제로는 고지작이 극이 이동한 게 아니라 지계가 이동한 거기 때문에 지계 이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위도에 있을수록 하지 말고 고위도에 위치할 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도와 복각의 크기는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위도와 복각의 크기는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고위도에 있으면 복각이 크고 저위도에 있으면 복각이 작다. 됐지? 15번에는 이런 문제가 크게 어렵게 나온 문제는 아니었던 거지. 자, 16번. 16번은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를 얘기하는데 주계열성을 봤을 때 태양 정도 질량을 받는 별은 핵이 있고 복사층이 있고 대류층이 있단 말이에요. 대류층이 있죠. 그런데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여기가 대류핵이 있고 바깥쪽이 복사층이 존재한단 말이야. 밑에 문제를 먼저 볼게. 봐라. 그림은 분광형이 G형인 어느 별에서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X, Y로 순서 없이 나타냈어. 그럼 무조건 많이 있는 게 누구야? X가 수소지? 많이 수소야. 그럼 얘가 헬륨이지? 그럼 여기는 지금 수소가 줄고 헬륨이 늘고 있잖아. 수소 핵융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 G형, 태양 정도니까 여기가 핵이야. 그럼 여기가 복사층이고 여기가 대류층이다 이거야. 대류층. 그럼 봐라. 대류가 일어나는 층은 바깥쪽에 일부만 있어. 일부만 대류가 일어나는 층이라고 지금. 대류가 일어나는 층은. 자, 그래서 기억. 별의 표면에서 기체 압력체에 의한 힘의 크기와 중력의 크기, 정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는 거잖아. 정역학적 평형 상태에 위치한다. 왜? 주계열성은 정역학적 평형 상태인 거지. 정역학적 평형 상태. 자, 두 번째. 헬륨의 질량비는 Y. 맞지? 복사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구간은 어디다? 기억이 된다 이거지. 기억이 된다. 그 상태에서 다시 앞으로 갈게. 자, 여기 봐봐. 기억하고 니은 중에 하나는 복사고 하나는 대류래. 하나는 복사고 하나는 대류라고. 그러면 얘가 만약에 복사라고 해봐. 그럼 얘는 여기가 대류잖아. 근데 중심부가 복사인 건 태양 정도 질량이지. 그럼 얘는 대류가 일어나는 게 지금 얼마야? 80%야. 전체 반지름은. 근데 아까 얼마였니? 30%밖에 안 됐다. 그럼 절대 이거는 복사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얘가 대류고 여기가 복사돼. 다시 여기가 복사고 여기가 대류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얼마? 0.7지점. 이 지점이 있다. 0.7지점. 그리고 이거는 요거 M은 뭐냐면 별의 질량이 1인데 별의 질량이 위치에 따라서 골고루 있지는 않다는 얘기야. 중심의 질량이 몰려 있을 수도 있고 퍼져 있을 수도 있을 수 있다. 뭐 그 얘기 하는 거야. 되니? 왜냐하면 지금 반지름이 0.7밖에 안 되는 지점인데 여기 질량 거의 다 몰려 있다. 질량 이쪽에 다 몰려 있다. 그러니까 중심부에 몰려 있다는 얘기야. 질량 자체가. 그러면 얘가 대류핵이니까 얘는 태양 질량이 5배고 얘는 태양 질량이 1배가 되는 거지. 태양 정도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은 복사다. 맞지? 맞고. 자, 니은.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의 전체 질량이야. 여기 대류가 일어나잖아. 얼마야? 전체 질량이
25%지. 맞아? 그럼 얘 질량 얼마야? 5잖아. 그럼 5 곱하기 0.25. 그럼 얼마? 1.25겠네. 여기 질량은 1.25가 되는 거지. 1.25. 두 번째, 얘는 대류가라는 게 여기잖아. 그럼 전체 질량에서 1에서 이만큼을 빼야 되니까 얼마? 0.025가 되는 거지. 됐어? 그럼 얘는 얘 몇 배? 50배지? 50배잖아, 질량. 질량 50배라고, 50배. 그러니까 10배 아니라고, 틀렸다고. 자, 주기열 단계 동안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영역에서 헬륨 함량비의 평균 증가 속도. 헬륨 함량비가 빠르게 는다. 이 말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건 수명이 짧은 애들이지. 그럼 수명이 짧은 변은 즉 질량이 큰 변이겠네. 질량이 큰 거니까 누구? 가겠네. 가. 가가 나보다 빠르다. 그래서 한번 기억되기를. 자, 17번. 이게 조금 어려웠는데 이게 좀 어려웠어. 이 문제가. 자, 이 문제 보면 자 일단 우주 구성 요소가 우주 구성 요소를 보면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보통 물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보통 물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근데 여기 암흑 에너지의 존재는 뭐 가지고 찾았냐면 1A형 초신성의 밝기 변화 요거 가지고 찾지. 1A형 초신성의 밝기 변화 가지고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찾았고, 두 번째 암흑 물질의 존재는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 분포 곡선 가지고 찾았지. 회전 속도 분포 곡선. 근데 여기서 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나는 거 보고 암흑 물질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다고. 마지막 세 번째, 보통 물질은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전자기파. 빛을 이용해서 그냥 봤다고. 빛을 이용해서. 근데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 공간에서 물질의 양은 어떻게 된다? 항상 일정하다. 물질의 양은 안 변하지. 다시. 자, 여기 상대적 밀도값이 있어. 상대적 밀도값이 있을 때 물질의 양은 안 변하는데 우주의 부피가 어떻게 되니? 커지잖아. 우주의 부피가 커지지. 그럼 우주 공간에서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점 어떻게 돼? 작아져야 되지.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질 그래프는 이렇게 암흑 물질하고 합칠게. 물질 그래프 이렇게 나온다. 아니, 하나 더 그러자. 얘가 암흑 물질이라고 치자. 그럼 보통 물질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되니? 보통 물질 그래프는 대략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암흑 에너지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암흑 에너지는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우주가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우주 공간에 차지하는 밀도가 안 변한대. 그 말은 얘 양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암흑 에너지의 양은 증가. 그리고 암흑 물질분의 보통 물질의 비율은 어떻게 된다? 1점. 얘는 거의 유지돼야 된다. 왜? 물질의 양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니까. 되니? 그러면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현재는 일단은 얘네 밀도 합이 1이래. 1이니까 이거 구할 수 있지. 그럼 얘 얼마야? 0.68 나왔지. 0.68이야. 근데 보니까 B의 밀도가 얘하고 얘하고 같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밀도 값이 안 변해. 누구야? 암흑 에너지네. 암흑 에너지다 이거지. 두 번째, 물질의 양은 변하지 않으니까 시기와 상관없이 암흑 물질은 보통 물질보다 항상 많아야 돼. 얘가 암흑 물질이고 얘가 보통 물질 되는 거지. 됐어? 이 상태야. 자, 볼게. 기억.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해서 A가 존재함을 추정할 수 있다. 그치? 암흑 물질. 자, D는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B의 총량은 일정한 게 아니라 증가. 자, 세 번째, T 시기에 우주 구성 요소 중 C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는 거거든. 자, 오케이. 우주의 크기가 0.5였어. 근데 우주의 크기가 몇 배 됐니? 1이 되면 여기서 2배 커졌지. 우주의 크기가 2배 커졌다고. 그럼 우주의 크기가 2배 커지면 은하들 간의 거리 몇 배 멀어져? 2배 멀어지는 거지. 맞아? 그 풍선 가지고 하잖아. 풍선 가지고. 풍선이 2배로 커지면 은하 사이 거리가 2배 멀어진다. 그러면 거리가 2배 멀어져. 그럼 부피는 몇 배 커지니?
구의 부피는 반지름 세제곱에 비례하지. 그럼 크기가 2배 됐잖아. 그럼 거리가 2배 벌어진 거 아니야. 그럼 부피가 몇 배 된 거야? 8배 된 거지. 그럼 얘는 부피가 8배 된 거야. 반대로 이때는 부피가 이때에 비해서 8분의 1배지. 근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란 말이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러면 부피가 8분의 1배가 돼. 그럼 밀도는 몇 배가 되는 거야? 8배 되는 거지. 그럼 얘 밀도 얼마야? 이거 8배니까 0.4야. 0.4라고. 얘는 이거 8배 되니까 8 곱하면 2.16이지. 2.16이야. 됐니? 됐어? 그러면 이 전체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을 물어본 거 아니야. 3개 다 더해. 얼마야? 1.08이니까 3.24지. 다 더하면 3.24잖아. 그치? 여기서 얼마? 0.4네. 그럼 얘 10% 넘어가네. 10% 넘어가지. 그래서 10%보다 낮다가 아니라 높다지. 이렇게 된다 이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주의 크기의 비가 거리의 비를 의미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 거리가. 크기가 2배 됐다. 이 말은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2배 됐다. 요걸 의미한다는 게 그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됐지? 자, 10 밑에. 자, 밑에 문제 보면 A는 암흑물질, B는 보통물질, C는 암흑 에너지. 이렇게 된다고. 첫 번째. A는 중력 렌즈 현상을 발생시킨다. 맞지? 자, 니은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건 누구야? 보통물질이니까. B지? B. 세 번째. 우주에 존재하는 C의 총량은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아니지? 총량은 증가한다 그랬지? 총량은 증가한다 이거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되겠네. 기억니은. 자, 18번. 18번 이제 계산 문제인데 읽어보자. 별의 물리량 계산할 때, 자, 별의 강도는 반지름 제곱에 비례하고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 이거지? 요거 두 번째. 표면 온도는 최대 에너지를 내보내는 파장 영역에 반비례한다 이거잖아. 물론 저 문제에서는 이건 없지. 이건 안 쓴다. 저 문제에서는. 세 번째. 1등급당 밝기가 몇 배 차이 난다? 2.5배 차이 난다 이거지. 1등급당 별의 밝기는 2.5배 차이 난다. 마지막. 별의 겉보기 밝기는 거리에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지. 왜? 멀어지면 어둡게 보이니까. 근데 그냥 반비례 아니라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거야. 이 식을 갖다 놓고 문제 푸는 거야. 이 식 써서 문제 푸는 거야 저거 지금. 이렇게 여기다 광도 여기다 쓸게. 광도 여기다가 광도 쓰자. 그리고 나중에 거리를 구할 거야. 거리. 자, 광도 보면 자, 얘 표면 온도가 1배니까 1의 4제곱 얼마? 1. 반지름이 10배니까 10의 제곱 얼마? 100. 그럼 이제 광도 100배네. 100배. 됐니? 100배. 자, 근데 태양의 절대 등급이 4.8이라고 했어, 문제에서. 근데 얘 겉보기 등급이 4.8이래. 4.8. 무슨 말이냐? 절대 등급은 10파섹에 위치한다고 했을 때의 밝기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 아이는 가는 태양보다 몇 배 밝아? 100배 밝아. 그럼 만약에 얘랑 태양이랑 거리가 똑같았으면 얘는 몇 등급으로 보여야 돼? 태양보다 5등급? 작게 보여야 되지. 그럼 얼마? 마이너스 0.2로 보였어야 돼. 5등급 작았어야 되니까. 근데 똑같잖아. 등급값이 지금 똑같이 나온다고. 그 말은 거리 때문에 밝기가 몇 배 손해봤다? 100배 손해봤다 이거잖아. 왜 태양이랑 똑같은 밝기인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지금. 4.8이면. 그러면 거리가 몇 배 먼 거야? 100배 어두워진 거니까. 10배 멀어진 거지. 기준거리보다 10배 멀어졌어. 그럼 얘 거리 얼마? 100파섹. 얘 100파섹이다 이거야. 100파섹. 됐니? 자, 두 번째. 얘는 숫자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얘 4의 4제곱이잖아. 근데 4의 4제곱은 16의 제곱이지. 16의 제곱이지? 16 어디서 많이 안 많이? 2.5의 세제곱이지? 이거는 2.5의 세제곱의 제곱인 거야. 이렇게 쓸 수 있다. 방법 계산할 때. 됐어? 자, 6.5, 이온은 2.5의 제곱이지. 2.5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2.5의 원래 제곱인데 방도 구하려면 이거의 제곱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랑 곱하면 광도니까 광도 몇 나와? 2.5에 6에다가 2.5에 4니까 얼마? 2.5에 10. 그럼 2.5에 10은 몇 등급 차이야? 10등급 차이네. 몇 배? 만 배. 이 만 배. 만 배. 됐어? 만 배. 근데 봐라. 만 배인데 나는 가보다 100배 밝다. 나는 가보다 100배 밝다. 100배 밝으면 몇 등급 작게 나와야 된다고? 5등급 작게 나와야 돼. 100배 밝으면 5등급이 작아야 된다고. 근데 보니까 1등급밖에 안 작아. 보이는 밝기가. 그러면 4등급 날려먹은 거지. 누가? 거리가. 거리가. 그럼 4등급이면 약 몇 배 차이야? 이 외우라고 했잖아. 외워야 편하다. 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할 때 1등급이 2.5배, 2등급이 6.25배, 3등급이 16배, 4등급이 40배, 5등급이 100배야. 외우고 있어.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야 편해. 문제 풀 때. 자, 다시. 5등급 차이 나야 되는 애가 1등급만 차이 났다. 그럼 4등급을 날려먹었다. 그럼 4등급이 몇 배? 40배를 날려먹었다. 그럼 40배가 어둡게 보이려면 몇 배 몰아야 돼? R 제곱이 40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얼마? 루트 40배. 그럼 얘보다 거리가 몇 배? 루트 40배 멀다고. 그럼 얘는 100루트 48세기다 이거겠지? 100루트 48세기다 이 얘기야. 됐니? 근데 문제에서 나하고 다의 거리는 같다. 그럼 얘는 100루트 48세기 똑같이 거리는 똑같이 이거야. 자, 그럼 다시 볼게. 얘 봐봐. 나는 다하고 겉보기 등급 몇 등급 차이야? 10등급 차이네. 10등급이 밝기가 몇 배 차이니? 10,000배 차이지? 근데 둘의 거리는 어떻다고? 똑같다. 똑같은 거리에 있는데 얘가 10,000배 어둡게 보여. 그럼 실제 밝기도 몇 배 어두운 거야? 10,000배. 그럼 얘 광도는 1이네. 1이지? 근데 얘가 표면 온도가 1인데 광도가 1이야. 그럼 반지름도 얼마? 1이네. 그럼 얘 누구야? 태양이랑 똑같은 애네. 태양이랑 똑같으니까 뭐야? 아, 주계열성이구나. 이 얘기지. 주계열성. 됐어? 자, 그럼 얘네 HR도 표시해볼게. HR도 보면, 자, 이렇게 있는데, 주계열성이 이렇게 있다고. 예를 들어서 태양을 여기다 표시하자. 근데 태양이랑 누랑 똑같아. 다가 똑같으니까 얘가 다지? 다의 위치가 여기 있는 거라고 지금. 됐어? 근데, 다하고 가는 표면 온도가 같아. 그럼 가는 이 라인에 있거든? 동일한 라인에? 근데 다는 가보다 몇 배 밝아? 100배 밝지? 가는 여기쯤에 있네? 여기 있는 거지? 됐어? 자, 나는 온도가 높아 얘네보다. 그럼 여기 어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나가 가보다 몇 배 밝아? 100배 밝지? 그럼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되지. 그럼 나는 요쯤 어딘가에 있을 거다 이거지. 여기에 걸려 있을 거다 이거. 됐어? 왜냐면 문제 주계열이라고 했으니까 이 라인에 걸어야 되잖아. 지금 이런 위치 상태야. H가 상태에서. 자, 기억. 질량은 가가 나보다 작다. 질량은 가가 나보다 봐라. 얘는 여기 어떤 주계열이 진화해서 거성이 된 거잖아. 그럼 주계열이 거성이 되면 질량이 어떻게 돼? 줄지. 감소하잖아. 그러면 질량이 감소해서 가가 된 거다. 그런데 가가 주계열일 당시의 위치와 나하고 비교하면 나가 좌측 상단에 있으니까 나는 가가 주계열일 때보다 질량이 큰 편이지. 그러면 주계열일 때보다 나가 질량이 큰데 가는 이미 주계열에 비해서는 질량이 준 상태라. 그럼 질량 자체는 나가 가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다. 그치? 그래서 가가 나보다 작다, 가가 크다지. 아니, 작다, 맞지. 가가 나보다 작다지. 나가 더 큰 거지, 나가. 자, 니은 지구로부터 거리는 나가 가에 루트 40배잖아. 그럼 얘 6보다 크네. 6배보다 멀다. 디귿. 둘 다 주계열이 나다. 주계열인데 주계열에서는 C에는 순환 반응이 활발한 건 질량이 어떠네? 크네. 근데 주계열성끼리는 항상 어떤 특징이 있다? 광도, 질량, 반지름, 표면 온도 세트로 가는 거지. 표면 온도가 높아. 나가 질량 큰 애네. 나가 C에는 순환이 훨씬 활발하게 돼. 나가 다보다 분모가 더 큰 값이네. 나가 다보다 맞지? 작게 못하는데. 그래서 5번. 병력, 이거는 이런 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인이 천천히 계산해봐야 돼. 안 된다고 해서 해설지 바로 보면 안 된다. 그럼 왜냐면 이런 문제 나오면 못 푼다고 어차피. 해설지 보면 이해가 되지. 계산 다 해놨는데.
해설지 보지 말고 최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 만약에 이게 숫자가 이렇게 안 보이잖아? 그럼 못 푸는 건 아니야. 다만 시간이 오래 걸려. 얘 광도 구하려면 이거 내제거하고 이거 제거하고 다 해야 되니까 완전 녹아나가 된다고. 자, 18번. 18번. 18번 문제. 요 밑에 문제 보면 여기 지금 봐봐.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있거든? 아, 기억은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0.1이야. 그럼 거의 0이니까 요 라인이지? 이 라인이잖아. 근데 기억의 온도가 K5잖아. 그럼 이쯤 어딘가? 그럼 얘 누구야? 거성이지. 얘 광도 기억 뭐야? 3이지? 3 된다 이거야, 3. 됐니? 자, 니은 볼게. 7등급이야. 7등급이면 이쯤 되거든? 요쯤에 있다고, 7등급이면. 근데 K5야. 온도 똑같잖아. 그럼 여기 있네. 니은. 이게 누구야? 주계열이야. 얘 주계열이다. 세 번째. 얘는 지금 뭐냐면 7인가? 외성이잖아. G1이면 여기거든? 거의 G1이 요 시작점이라고. 그럼 어디야? 여기네. 됐어? 그러면 얘는 절대 등급이 10보다 무조건 큰 거지. 10보다 무조건 큰 숫자가 들어간다. 기억. 기억은 거성이다. 맞지? 자, 반지름은 기억이 니은해. 기억이 니은해. 표면과 똑같아. 근데 몇 등급이야? 야, 7등급 차이 나지? 7등급이 몇 배야? 5등급이 100배라 그랬다. 2등급은 6.25배지. 얼마? 625배. 625배니까 R 제곱이 625 나와야 된다고. 그건 무조건 10보다 크지. 10배보다 크다. 뭐 디귿. 광도는 니은이 디귿. 니은하고 디귿이야. 니은하고 디귿인데 니은하고 디귿은 광도 차이 해봐야 많이 나봐야 15단 말이야. 그럼 15등급이면 8등급 정도 차이 나는 거지. 8등급 정도 차이 나면 10,000배 차이 나? 안 나지. 10,000배는 무조건 10등급인데 10,000배보다 크지는 않다는 얘기. 그래서 기억력 3번 된다고. 자, 19번은 지질 단면도 문제는 있는데 이렇게 낸 건 없어. 19번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올해 계속 나오는 문제의 형태야.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의 형태인데 이거잖아. 방학. 여기서 나오는 문제의 핵심은 이거야. 자, 여기 비율이야. 여기가 시간이야. 그럼 방광기 그래프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만약에 얘가 50%가 됐어. 50%가 됐어. 이 숫자로 쓸 때 헷갈리니까. 여기가 1억이라고 치자. 그럼 1억이 뭐야? 얘 반감기지? 얘 반감기잖아. 그런데 만약에 얘가 25%가 됐다고. 그러면 여기는 얼마 나와야 돼? 시간이 2억 나와야 되지. 반감기 한 번 더 지났으니까 2억 나와야 되지. 그러면 다시 여기가 75%가 나왔어. 75% 나왔다고. 그럼 이 나이는 5천만 년이야? 딱 아니니까? 아니야. 왜냐면 반감기는 감소율이 일정한 거거든. 감소율이 일정한 거야. 감소율이. 그리고 감소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량은 어떻게 되니? 감소한다. 감소량은 줄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말은 어린애가 감소량이 크고 나이가 많은 애는 감소량이 작다는 얘기야. 뒤로 가면서 감소량이 점점 주니까 그래프가 지금. 됐어? 그러면 자, 여기가 만약에 5천만 년이라고 가정할게. 그러면 처음에서 5천만 년치가 동안 몇 프로 줄인 거야? 25% 줄였지. 그럼 1억이 되면 5천만 년이 또 지난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다시 몇 프로가 줄여야 돼? 25%가 줄여야 돼. 75에 25%가 50%야? 50%가 안 되잖아. 50% 넘잖아. 이게 5천만 년? 아니라고. 이거보다 어떻게 된다? 작아야 된다. 이거 작아야 된다. 이거 이용해서 문제. 이 문제. 이거 이용하는 거야. 다 오케이. 자,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표는 화성암, P와 Q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 X의 자원소인 Y의 함량을 시기별로 나타내는 게 다 쓸데없는 얘기야. 마지막 줄만 중요해. 반감기 1억 1.5. 반감기 1.5. 자, 근데 반감기가 1.5인데 암석이 생기고 1.5억 년이 지났대. 그럼 뭐야? 반감기는? 그렇지. 그럼 몇 프로? 50%. 그럼 A는 그냥 50이네. 50 들어간다 이거지? 50.
자원소가 50 된다 이거잖아. 방광기 한 번 지났다. 그런데 현재 50에 1.8배 지금 얼마? 90이네. 얘는 지금 자원소가 90이라는 얘기야. 자, 헷갈리지 않게 모원소 쓸게. 모원소 몇 프로? 10이지. 모원소 10%야. 얘는 80이지. 그럼 모원소 몇 프로야? 20%야. 그럼 봐봐. P의 라인은 반감기가 얘가 지금 10% 남았으니까 반감기가 3번 지나면 12.5%지. 아무렇지 않으니까. 3번 지나면 모원소는 12.5%가 남아. 4번 지나면 이걸 반이니까 6.25%가 남지. 2번 지나면 25%가 남아. 됐어? 이 상태가 남아. 다시 볼게. 자, 그럼 얘 나이는 10%니까 얘하고 얘 사이네. 그럼 4번 지나면 몇 살? 6억 살. 6억 살. 그리고 3번 지나면 몇 살? 4.5억 살. 즉 P의 나이는 요 사이값. 아직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두 번째. Q의 나이는 얘는 20%니까 요 사이네. 그치? 그럼 3번 지나면 몇 살? 4.5억 살. 그러면 여기는 3억 살 이렇게 되는 거지. Q의 나이는 요 사이 값을 갖는다 이거. 됐니? 자, 근데 지탱의 선호관계 따져볼게. 처음에 뭐냐? P 생겼고, 그 다음에 A 생겼고, 그 다음에 단층 생기고, 그 다음에 Q가 생겼다 이거지? 일단 순서 이렇게 돼. 순서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기억. P에는 암석 A가 포회감. 포회감이 나오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포회감이 나오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니? 안입해야 되지? 근데 지금 뭐야? 부정합이잖아. 기저혈감 나오고 있다. 그러면 포회감이 나올 수 없다. 그치? 자, 니은. 단층은 고생대. 자, 건너뛰고 지금 먼저 볼게. 자, 현재로부터 1.5억 년 후까지 P의 X 함량, 즉, 모원소의 감소량은 Q 자원소의 증가량보다 정리가 크냐 이거잖아. 자, 뭐라고? 나이가 어릴수록 감소량이 크다. 그러면 나이가 어릴수록 증가량이 큰 거지. 그럼 P하고 Q 중에 누가 나이가 어려? Q가 나이가 어려. 그러면 P에 들어있는 X의 감소량보다 Q에 들어있는 애가 증가량이 더 커야 되는 거지.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지. 디귿은 맞아. 자, 이제 문제는 니은이야. 자, 그럼 단층이 요때 생겼는데 봐라. Q는 무조건 나이가 얼마보다 많아야 돼? 3보다 많아야 돼. 그럼 일단 고생대에 들어가지. 근데 문제는 P야. 그럼 P의 나이가 진짜 많이 먹으면 6억 살보다 살짝 작거든? 그럼 어디에 들어가? 원생무대에 들어갔단 말이야. 무조건 고생대는 아니지. 그냥 이렇게 보고 나서 아 얘보다는 많고 얘 사이니까 고생대구나 이렇게 풀어서 맞췄으면 재수가 좋아서 맞은 거야. 그럼 재수가 좋아서 맞다고. 그리고 이거 써야 된다고 이거. 이 그래프. 자, 시작점을 12.5%로 할게. 12.5%. 나이 몇 살? 4.5억 살. 원래 더 있는 애지 중약하고 여기서 그린 거야. 그리고 한 이쯤이 6억이라고 할게. 그럼 몇 프로야? 요 지점이 몇 프로? 6.25%지. 됐어? 6.25%. 자, 이 나이와 이 나이의 중간값 얼마니? 5.25억. 그렇지? 여기 5.25억이라고 하자고. 자, 여기 중간값. 얘하고 얘의 중간값 얼마야? 9점 얼마거든? 나이가 중간값이면 퍼센트가 중간값이니? 아니라 그러잖아. 그렇지? 나이가 여기가 나왔을 때, 요 사이가 나왔을 때, 얘가 이게 나왔을 때, 요 전체의 반보다 조금, 만약에 0.5억이었다면 얘는 이거가 조금 작았을 거라고. 중간보다. 자, 다시. 얘하고 얘 중간이 9점 얼마가 나올 건데, 요 나이의 중간값이 그보다 조금 적었을 거라고. 됐어? 근데 얘는 지금 몇 프로 있니? 10% 있지. 그럼 얘보다 조금 더 많으면 더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럼 확실한 건 P의 나이는 5.25억보다 무조건 어때야 돼? 어려야 돼. 범위를 좁힐 수 있다고. 얘가 5.25억보다도 어려야 된다. 근데 고생대가 5.4억이다. 그럼 단층은 얘하고 얘 사이자. 그러니까 무조건 언제? 고생대다. 무조건 고생대.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다. 니은 틱을. 그러니까
이거 쓰는 거야, 이거. 분명히 올해 이거 쓸 거야, 계속. 이거 계속 쓸 거다. 자, 이거 조심해야 돼. 감소율은 일정해야 돼. 감소율은, 다만, 감소량은 달라져. 시간이 지나에 따라 감소한다, 이거고. 자, 마지막, 20번. 20번. 도플러 효과잖아. 저번 주에 이게 보기 직전에 수업할 때 얘기했었어. 어떤 얘기 했었냐면, 도플러 효과에서 공통 질량 중심이 있고 별이 이렇게 돌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그럼 얘가 이 방향으로 돈다고 칠게. 별이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가. 얘 공전속도 라지 V라고 하죠. 근데 별이 일로 왔어. 별이 일로 왔어. 그러면 요 값이 V잖아. 공전속도. 근데 나는 시선속도 이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보니까 시선 방향과 중심을 잇는 선, 그리고 별과 중심을 잇는 선, 요 사이각이 세타래. 그러면 얘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지. 여기는 얼마야? 90 마이너스 세타지. 그럼 노란색은 V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지. 그럼 얼마니? V 사인 세타지. 여기 V 사인 세타야. 다시 봐봐. 여기 있어. 얘 공전속도 원래 V야. 근데 시선속도는 쳐다보는 방향 이거 찾아야 되지? 그럼 별하고 중심하고 선을 이어. 그럼 요가 여기 델타라고 할게. 그러면 얘가 델타야. 그럼 여기는 얼마? 90 마이너스 델타지. 그럼 여기 다시 얼마? 90 마이너스 델타네. 그럼 얘는 V 코사인 90 마이너스 델타지. V 사인 델타야. 됐어? 자, 하나만 더. 여기로 왔어. 별이 이렇게 도니까 원래 공전도 V야. 근데 시선 속도는 이거잖아. 이거 찾아야 되는 거잖아. 쳐다보는 방향. 자, 여기 선 이렇게. 요 사이각을 감마라고 할게. 감마. 얘가 감마야. 그럼 쭉 이으면 여기가 90 마이너스 감마지. 그럼 다시 여기 얼마야? 90 마이너스 감마지. 그러면 V 코사인 90 마이너스 감마니까 이 값은 무조건 V 사인 감마지. 그래서 시선 속도는 무조건 사인 세타면 돼. 그래서 시선 속도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나오지. 왜? 사인 그래프잖아. 사인 세타면만큼 차이 나니까 사인 그래프가 되는 거야. 다만 그 각 설정이 중요한 거야. 시선 방향과 별, 선 있는 요 중심, 요 사이각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봐봐. 여기가 시선 속도 최대지. 여기서 시선 속도 얼마나? 그냥 V 나오지. 왜? 얘 몇 도야? 가. 90도. V 사인 90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V 나오. 직각이니까. 됐니? 그거 가지고 풀면 빨리 풀어. 20번. 이렇게 풀리면. 이렇게 생각이 되면. 자, 그래서 보면. 자, 얘네들이 이제 일단 위치 관계부터 볼게. 위치 관계 보면. 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 쳐다보고 있다고. 자, 근데 지금 보면 숫자가 딱 안 떨어져. 그럼 제일 확실한 지점 보자. 여기. T3. 시선 속도, 얘가 이 방향으로 돈다고 치면, 시선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여기 있을 때가 뭐야? T3.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됐어? 두 번째. T2에서부터 T5 이때까지가 같은 지점이네. 그 말은 이게 뭐야? 공전 주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어딘지 모르겠는데 중심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T2라고 하잖아. 그러면 여기 어딘가가 T4가 되는 거고 다시 여기는 T5가 된다 이거지. 여기는 T1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됐어? 이런 상황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A일 때 공통 질량 중심으로부터 공통 질량 중심 여기서 지구와 A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냐면 A는 T2와 T3 사이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니까 어디인지 모르겠어. 이쯤 있다고 치자. 그냥 아무데나 요쯤 있다고 치자. 그러면 행성은 어디 있니? 여기 완전 반대 여기 있겠지? 그러면 지구와 행성 사이의 각, 요각 물어본 거잖아. 세타. 미각이 30도보다 크냐 작냐 이거잖아. 자, 그럼 늘릴게. 얘 쭉 늘려. 미각이 몇 도야? 세타지. 그런데 얘 지금 공전속도 얼마인지 몰라. V로 간다고 치자고. 그럼 시선 속도가 이거 찾는 거잖아. 맞아? 그럼 얘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지. 그럼 여기 90만 세타. 90만 세타. 그러니까 이거 얼마라고? V. 사인 세타다 이거잖아. 그럼 만약에 세타가 30도라고 가정해볼게. 그럼 여기서 시선 속도는 원래 공전 속도에 얼마로 나야 돼?
2분의 1배로 나와야겠지. 근데 얘 공전 속도가 30을 넘어. 근데 이때는 15야. 2분의 1보다 어때? 작네. 2분의 1보다 작아. 그럼 각이 30도보다 작아야겠네. 그래서 기억. 틀렸지? 아, 맞지? 30도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됐어? 두 번째, 니은. 4에서 5. 요 구간이 있냐, 요 구간. 요 구간. 이 구간은 지금 관측 파장이 점점 어떻게 돼? 길어지는 거지. 니은은 그냥 간단한 거고. 관측 파장 길어지고 있고. 자, 마지막, 디귿. 중심별의 공전 속도 물어봤거든? 숫자를 딱 준 지점을 잡아놓고 풀어야 돼. 어디? 30 떨어지는 여기나, 여기 뭐 없으니까, 혹은 여기 마이너스 30 되는 T1이나, 혹은 T5나, 혹은 T4나, 뭐 어딜 잡아 상관없어. 숫자가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지점을 찾으면 된다. 됐어? 그러면 T2 잡아볼게. 그래도 있으니까. 자, 여기. 자, 원래 공전 속도 얼마? V. 원래 V. 그런데, 요렇게 가는 시선 속도를 찾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봐라. T2에서 T3까지 갈 때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 요만큼 가는 거잖아. 이만큼의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전주기 P거든. 그럼 T2에서 T3는 공전주기 몇 분의 1이야? 3분의 1이지. 그럼 여기는 지금 3분의 1P야. 그럼 전체 한 바퀴에 몇 바퀴, 얼마를 돈 거야? 3분의 1바퀴를 돈 거잖아. 그럼 몇 도야? 120도네. 여기가 이만큼 들어간 이 각이 120도라고. 그럼 이 각이 몇 도야? 60도겠네? 그럼 얘는 얼마? V 사인 60이라는 얘기지? 이게 얼마 나왔다고? 30 나와. 이게 30 나와. 그러면 V 2분의 루트 3은 30. 그럼 V는 30 곱하기 루트 3분의 2라고. 그러면 루트 3분의 60이니까 얼마? 20 루트 3이지. 그러니까 얘는 20 루트 3이 된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싹 다 적용돼. 그냥 이거 외워도 상관없어. 무조건 다 돼. 무조건. 그냥 무조건 V 사인 세타. 다만 세타 위치만 잘 찾으면 돼. 세타 위치는 어떻게 찾는다고? 별에서 중심까지 선을 긋고, 그리고 시선 방향에서 중심까지 선을 그어. 그 사이각 중에 예각을 쓰는 거야. 음각을 쓰는 게 아니라 예각을 써서 찾는다 이거라고. 그치? 자, 밑에. 자, 얘 지금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잖아. 자, 그럼 얘 보면 이제 바로 나와. 얘 지금 얼마야? 시선 속도에 얼마야? 2분의 1 나왔지? 그럼 이거 몇 도야? 무조건 30도지. 사인 탑이니까. 그냥 30도 나올 거야. 기억.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한 행성의 공전 방향은 지금 중심별이 내가 여기서 쳐다보고 있는데 별이 여기 있을 때 지금 뭐야? 적색편이잖아. 멀어지는 거니까 얘 이렇게 도는 거지. 그럼 행성은 이렇게 돌겠네. 행성을로 니은으로 돌겠네. 니은. 그렇지. 자, 니은 세타 30도 맞지? 행성의 공전 주기가 길어졌대. 천천히 돈대. 그럼 시선 속도 변화가 커져? 전혀 상관없지. 시선 속도 변화는 뭐하고 상관 있어? 얘가 얼마나 크게 도냐 작게 도냐하고 상관 있는 거지. 행성의 공전 주기하고 적용 상관이 없다. 행성의 질량이랑 상관이 있는 거지. 그래서 니은이네. 니은이 된다 이거지. 니은. 됐어? 자, 그래서 아무튼 구평을 받고 처음 얘기한 것처럼 구평이 몇 점 맞았다고 해도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 본인이 틀린 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틀렸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무슨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파이널이 진행이 되면서 모의고사를 푼다 하더라도 본인이 모의고사 풀고 나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파트 있으면 반드시 개념 확인해 봐야 돼. 그리고 내가 지금 따라가기 버겁다고 해서 나중에 해야겠다. 이러면 안 된다. 이제 만약에 내가 버겁다면 동시에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험 보는 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기다려주자. 빨리빨리 해야 돼. 그리고 최대한 질의응답을 이용하고 학원에 왔을 때 좀 일찍 와서 질문을 하거나 혹은 끝나고 나서 남의 질문을 하거나 그래서 오늘은 숙제 없고 다음 주부터 이제 숙제 나갈 거니까 다음 주부터. 다음 주는 이제 새로 책 나가니까 그때 와서 받으면 되겠다. 그래. 여기까지 볼게.